자,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자, 이것도 드릴이고, 여기 보면 요것도 드릴이죠. 그래서 이 차이가 뭐냐면, 요거는 이제 고속 드릴이에요. 여기 보면 하이스피드 벤치 드릴이라고 써져 있죠. 그리고 요거는 그냥 일반 탁상 드릴이에요. 여기 보면 스핀들 RPM 1분당 회전하는 속도, 회전하는 1분당 회전하는 양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60Hz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쪽 숫자를 보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숫자가 3개 있죠. 1000, 2100, 4100. 이건 여기 있는 이제 벨트, 이런 드릴링 머신은 이제 위에 보면 이런 벨트들이 다 있는데, 이런 벨트를 이제 맨 위에 걸었을 때, 그리고 중간에 걸었을 때, 맨 밑에 걸었을 때 이제 속도가 3단계로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중간에 걸려 있으니까 여기 보면 2100rpm이겠죠. 그래서 지금 분당 2100번 회전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하이스피드라고 되어 있으니까 숫자가 다르겠죠. 여기 보면 얘는 보면 벨트가 없죠. 얘는 벨트 방식이 아니라 여기 보면 그냥 이걸로 이제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단 변속 타입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12,000rpm 최대 rpm 제일 고속으로 하면 12,000rpm까지 간다고 나와 있죠. 숫자가 거의 5배, 6배 차이 나죠. 그만큼 얘는 고속에 특화되어 있는 드릴이에요. 왜 고속이 필요하냐면 드릴날 같은 경우에는 작은 드릴날, 여기 보면 이렇게 1mm 뭐 이런 작은 드릴날로 이제 드릴링을 할 때는 고속이 필요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큰 드릴날 뭐 10파이,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드릴 세트들인데, 이렇게 좀 두꺼운 이런 드릴날 13mm 뭐 이런 걸 할 때는 저속으로 해줘야 돼요. 똑같이 고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드릴날이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낮은 속도에서 저속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벤치 드릴에서 드릴링을 할 때 뭐 8mm나 뭐 10mm 이렇게 좀 크기가 커진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벨트를 아래로 내려서 저속으로 바꿔서 작업을 해야겠죠. 그 안전하기도 하고, 이제 그 큰 드릴날을 가지고 고속에서 드릴을 하게 되면 이게 마찰열로 인해서 굉장히 뜨거워져요, 금속이. 그래서 이 금속을 드릴링 하다가 이제 놓치는 경우, 얘를 이제 손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보통 뜨거워져서 놓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도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철이나 뭐 이런 것들, 특히 동은 열 전도율이 또 높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면서 뜨거워져서 손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속도를 좀 줄여서 해야 되고, 재질별로도 이제 속도를 다르게 해줘야 돼요. 철 같은 경우에 훨씬 더 저속에서 뚫어야 되고, 스테인리스나 철, 그리고 동 계열은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알루미늄은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알루미늄 드릴링 할 땐 절삭유를 꼭 뿌려주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드릴날 이렇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여기 일반 드릴날 세트,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황동용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얘는 이제 황동용 드릴날이에요. 제가 이렇게 다 갈아 놓은 거, 여기를 아주 미세하게 여기 날이 되는 부분을 갈아서 여기 있는 일반 드릴과 좀 다르게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이제 색깔로도 구분하려고 일부러 얘는 검은색, 얘는 이제 그냥 은색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헷갈리지 않도록. 그래서 두 세트로 준비해서 쓰면 훨씬 편해요.
그럼 드릴링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2파이로 드릴링 할 건데 2파이 드릴링은 사실 고속에서 해도 충분하고 여기 일반 드릴에서 해도 충분하긴 해요. 아크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속에서 드릴링을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제 아크릴은 열에 이제 녹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고속일 때는 이게 아크릴이 녹아서 드릴날에 같이 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아크릴 녹아가지고 여기다가 엉겨 붙어요. 그러니까 좀 식히면서 이렇게 에어로 이렇게 바람을 쐬주면서 하거나 아니면 좀 저속에서 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드릴링을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지금 이제 큰 드릴날로 이제 구멍을 크게 뚫을 경우 그럴 때 다른 재질 아까 얘기했던 뭐 철이나 알루미늄, 적동 이런 경우는 좀 덜한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작은 드릴부터 큰 드릴로 차례차례 뚫어도 크게 지장이 없어요. 안전하게 잘 잡을 수 있고 속도만 드릴날 크기에 맞춰서 속도만 잘 맞춰주면 크게 지장은 없는데 지금 뚫는 이제 황동이나 아크릴 이런 재질은 작은 드릴날로 뚫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드릴날을 갖다 댔을 때 기존 구멍에 조금 더 큰 드릴날이 얘는 이제 닿는 순간 튀어 올라요. 그 작은 구멍에 큰 드릴날이 이렇게 딱 이 드릴날 앞부분이 닿는 순간 껴서 같이 돌아요. 금방 튀어오르죠.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황동용 드릴날을 쓰거나 이런 핑거 플레이트로 꽉 잡고 드릴링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 웬만하면 한 번에 큰 드릴로 뚫을 수 있으면 그렇게 뚫는 게 좋죠. 그래서 드릴날도 상태가 좋아야 돼요. 이 드릴날 그냥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앞에 드릴날에 여기 보면 이 드릴날 이 앞부분 여기를 이제 날을 잘 세워서 써야 돼요. 뭐 수시로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가끔 뭔가 드릴링 할 때 열이 발생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쑥 들어가는 느낌이 안 나고 뭔가 이렇게 힘을 더 많이 줘야 된다거나 이럴 때는 이제 드릴날이 좀 앞부분이 날이 상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날을 다시 세워서 하는 게 훨씬 안전하겠죠. 자, 드릴로 아까 뚫고 왔으니까 이제 다시 작업 테이블로 돌아와서 근데 이제 드릴로 뚫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 뻐가 생겨요. 드릴 뚫은 반대편 쪽. 이렇게 뚫린 반대편에 이렇게 뻐라는 게 이렇게 생기는데 밀려 나온 거죠, 저렇게. 그래서 이쪽은 좀 덜하지만 이쪽에 이런 뻐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날카로워요. 그래서 손으로 잘못 만지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뻐를 제거할 때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카운터 싱크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모양 자체가 이렇게 뾰족하게 원뿔 형태로 돼 있죠. 원뿔 형태로 돼 있는데 여기에
한쪽 이제 날이 한쪽 날이 쳐져 있어서 이 날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돌려서 뻘을 제거해 주는 거죠. 이런 데다가 띄우고 이렇게 돌려주면 뻘가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마찬가지로 이제 카운터 싱크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원래 드릴에 물려서 쓰는 거예요. 드릴 기계에 물려서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이걸 쭉 내렸다가 빼는 거죠. 기계에 물려서 써도 되고 마찬가지로 손으로 이렇게 돌려줘도 되긴 돼요. 근데 이게 더 편하긴 하겠죠. 이건 그냥 이렇게만 돌리면 되니까 이게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이거 하는 김에 반대쪽도 뻔은 그렇게 없지만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돌려주는 게 훨씬 부드러워요. 이렇게 뻘을 제거하면 뭐가 있니? 자, 이런 식으로 아까 있었던 뻘가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죠. 아직 살짝 좀 남아있긴 한데 이런 거 이제 사포로 문질러서 없애주면 돼요. 이렇게 카운터 싱크라는 거는 이 구멍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으면 거기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이렇게 없애주는 거를 봐요. 이런 카운터 싱크가 없으면 여러분들 그냥 드릴날 이걸 지금 2mm로 뚫었으니까 2mm보다 큰 드릴날로 이렇게 대고 돌려서 뻘을 제거해줘도 괜찮아요. 따로 없으면 조금 더 큰 드릴날로 돌려서 제거를 해주면 되죠. 그래도 이렇게 뻘을 제거해주고 아까 만든 리벳 이게 여기 이제 구멍이 이제 들어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끼우고 이렇게 두 개를 결합을 한 거예요. 그쵸? 아까 이제 둥근 머리 리벳 만든 거죠. 그리고 이거를 그냥 끼워 넣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살짝 나와 있잖아요. 만든 리벳이. 이게 그 카운터 싱크가 중요한 게 이 상태에서 이 리벳이 이제 벌어지면서 얘를 붙잡아 줘야 되는데 이 카운터 싱크가 없으면 즉 이 황동 여기 구멍에 이 카운터 싱크가 너무 조금이거나 없으면 저 리벳을 아무리 쳐도 이게 빠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리벳이 이제 삐져나오는 이쪽은 카운터 싱크를 더 많이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아까보다 훨씬 크게 카운터 싱크를 해주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리벳을 끼우면 저 카운터 싱크된 위로 속에 이렇게 솟아나와 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걸 이제 망치로 쳐주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조그만한 망치로 이거를 쳐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쳐줄 때 이제 이런 둥근 머리 부분이 모루에다 대고 그냥 위에서 이렇게 치면 손상이 되니까
뭐 이런 경우에는 약간 부드러운 나무, 딱딱하지만 이제 이런 나무에서 치거나 아니면 뭔가를 좀 받쳐서 정반에다가 가죽 같은 거, 얇은 거 하나 이렇게 놓고 위에서 이렇게 쳐주거나 아니면 여기에 이제 이거를 이제 망치로 이렇게 치다 보면 이 리벳 외 옆부분을 좀 쳐서 이렇게 망치 자국이 나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기다 정을 대고 쳐주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정을 여기다 대고 치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쳐서 이렇게 쳐서 이 리벳을 이제 벌려주는 거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이 망치로 그냥 여기를 쳐서 벌리는 방법이 있어요. 좀 이런 나무 바닥보다는 이런 데가 낫겠죠. 이런 데서 이런 식으로 모루 위에서 모루나 아니면 정반 정반 위에서 치거나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한 정반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도 찾으니까 안 보이네요. 그냥 모루 조그만한 거 엠빈 하나 갖고 여기에다 대고 이렇게 쳐도 돼요. 이렇게 그 금속이랑 아크릴을 할 때는 너무 이제 한 번에 막 빨리 하려고 세게 치다 보면 아크릴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살살 여러 번 쳐주는 느낌으로 해주면 좋고 아니면 리벳을 이제 열풀림하고 치면은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깨지지 않게. 이렇게 보면 지금 아까 그 카운터 싱크가 되어 있던 부분이 지금 이 리벳이 퍼지면서 카운터 싱크된 부분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벌어지면서 여기를 이제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랑 양쪽 끝에서 여기는 머리가 있으니까 이쪽을 잡아주게 될 테고 이쪽은 금속이 이제 늘어나서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되는데 대신에 얘가 이렇게 돌아가긴 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하나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가지 않게 하려면 옆에다가 하나를 더 뚫어서 리벳을 2개, 3개 뭐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튼튼하게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만 하는 경우도 있긴 하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리벳 만들 때 좀 더 쉽게 리벳을 하기 위해서
가운데 드릴링으로 구멍을 팠기 때문에 지금 자국이 남아있죠. 그래서 보통 이런 건 안 보이는 쪽, 뭔가 이렇게 가려지는 쪽에 할 때는 쉽게 리벳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런 자국이 이제 다 없어야 된다. 머리도 없어야 되고, 그냥 자국 없이 붙이고 싶다. 이럴 때는 머리 없는 리벳을 만들어서 써야 돼요. 그거는 이제 보여드릴게요.